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진 증시와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흐름이 좀 함께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글쎄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선진 증시의 흐름은 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이머징 증시는 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증시도 뭐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발목을 많이 잡았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머징 증시나 선진 증시 구분할 필요 없이 다 반등을 했던 반면에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의구심이 많이 좀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거 글로벌 마켓 리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오늘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어쨌든 뭐 FOMC가 금리 인상이 약간 조금 뒤로 연장이 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극히 낮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쪽이 조금 아무래도 연내 인상이라는 점,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핑계를 대자면 그리스 쪽이 지금 계속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약간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좀 투심이 많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차라리 뭐 FOMC만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금리 인상이 조금씩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사실 좀 그렇지 않을 만도 한데 어쨌든 그리스가 이제 겹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FOMC 회의 이후에 올랐던 이런 증시 패턴이 어제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간밤에 이제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제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그 2분기 관련된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림 한번 좀 보시면요.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한 0.5% 정도. 그러니까 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0.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봤는데 0.4% 정도 늘어났고요. 예, 컨센서스는 0.5기는 하지만 전월에는 0.1%였거든요. 두 번째 그렇죠. 그림 보시면 이 상승 추세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관계가 높은, 그리고 항상 모자랐던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게 되면 26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예. 전월에는 27만 9천 건이고 예. 이제 30만 건을 넘는 것은 거의 뭐 한 15주째 보지를 못하고 이 평균치 자체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 이거는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컨센서스 자체가 그리스 문제는 막장까지 갈 것이다라고 모든 그 금융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헬스케어라든가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도 아주 똑같습니다. 크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대비해서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한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동남아 증시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간을 보니까 아침에는 사실 또 다 괜찮았었거든요. 아시아 증시라든가 이머징 증시. 근데 오후 넘어서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외국인 자금들이 좀 유출되는 현상이 이렇게 좀 가속화가 되자 좀 마이너스로 좀 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머징 증시들이 좀 좋지 않았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 FOMC와하고는 상당히 좀
대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 보시면 맨 처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3대 지수인데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유럽 관련된 증시들, 닥스라든가 독일 증시라든가 아니면은 스톡스 50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이제 주요 지수인데요. 이런 것도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줬었는데, 유독 마지막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호주까지도 뭐 어쨌든 항생이라든가 어제 이제 상해 증시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언밸런스하게 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반에, 어제도 보면 이제 초반에 상당히 좀 잘 가서 2050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 2040전 겨우 턱걸이 하면서 이제, 마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래요.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 좀 계속, 이어져 갈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우리 증시로 대입하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투자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권역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수급은 이 악재가 지배하고 있다. 이머징 시장은 지금 안 좋은 쪽의 수급이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류의 수급과 그런 컨센서스로 우리가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잡음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다음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어쨌든 이머징이라든가 선진 증시 간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이어지는가, 아니면은 어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늘 관찰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다. 네. 한국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코스피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속속들이 여기에서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수급이 턴한다고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수급이 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지금 미국과 같은 이런 전 세계 섹터 동조화를 보이기는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소비재 섹터에서만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까지 이 영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셨어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이런 영향력은 커플링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수급적으로 턴하는 모습이 보인 이후에 분할 매수 관점을 들어가 보자. 오늘 외국인 수급에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 이후에 기계적으로 올랐던 우리 증시가 못 오르는 이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두 번째 이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그리스 협상 실패입니다. 네, 결국 이제 유로 장관 회의에서 또다시 좀 부결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스의 어떤 구제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로 장관들의 어떤 의견이었는데, 글쎄요, 지금 IMF도 지금 30일까지 뭐 돈 못 갚으면은 더 이상은 안 봐주겠다, 이런 지금 강경한 그런 노선이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풀려가든 간에, 제가 분명히 30일까지 해서 웬만한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제 같은 현상, 그러니까 이머징 쪽에서 돈 빠져나가 한국 시장에서 돈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좀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며칠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디폴트가 나도 제가 분명히 상관없다. 상관없을 것이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급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특별한 정말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이후에 이제 22일에 다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노력은 그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건지, 결과가 나올까요? 22일에는? 글쎄요. 지난 예.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지금 협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해봐야 11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30일, 그렇죠. 리카르드 IMF 총재가 30일 넘어서는 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만날 때마다 그래 너는 그렇고 나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만 전혀 지금 발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적용이 되면서 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2일 날 긴급 정상회의가 있고 그게 또 만약에 또 안 된다고 하면 25일 날, 26일 날 이후 정상회의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2일 날, 25일 날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도 되는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유로존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그동안도 계속해서 좀 협상을 할 때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그러다가 또 결국 조금씩 좀 양보해줬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좀 흐름들 좀 계속해서 좀 물론 이제 관찰을 계속해서 해야겠지만 26일 그리고 22일 두 번의 고비 그 이후에 좀 어떤 파급력을 좀 갖고 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6월 말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탈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국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한폭이 이제 제한이 또 바뀌고 이런 것도 지나가고 그 중국의 MSCI 편입도 실패를 하고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슈퍼엔저까지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FOMC에서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 최근 들어서 그 아웃플로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느니 그렉시트가 되느니 이런 뉴스플로우까지 가중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쇼크로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변동성에서 우리가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호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증시, 악재에만 지금 계속 호재에도 아웃플로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맞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월말까지는 우리가 점차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고 우리가 다음을 좀 기대를 하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달 말은 좀 지극히 좀 조심해야 할 시기다. 여기서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사실 조금씩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악재가 나타난다면 거기서 좀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6월 말까지 6월 참 힘든 증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보고 수급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